유럽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이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김치나 불고기 정도는 알아도 직접 한국 땅을 밟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처음 보는 음식을 하나씩 입에 넣는 순간 그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소개할 두 사람은 영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 커플 제니와 그녀의 남편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음식과 문화를 기록해 온 이 커플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세계, 바로 대한민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 커플의 원칙은 단 하나.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서울에서의 첫 번째 식사는 이 커플의 음식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선 곳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는데요.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차려지는 수십 가지 밑반찬을 보며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맙니다. 유럽 어느 식당을 가도 기본 제공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물 한 잔도 돈을 받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테이블 가득 깔리는 한국의 밑반찬은 그 자체로 이미 작은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윽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한우. 제니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쌈채소 위에 올리고 거기에 마늘 한 조각, 김치 한 점, 소스까지 곁들인 쌈을 한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ry the different banchan. So I've got some of the beef, a piece of garlic, some kimchi, and I'm going to try some of this red sauce. I have no idea what this is. So obviously there are different ways of eating those Korean dishes, and then we found our way by watching vlogs. So Jenny is going for it. Oh, the beef is so good. Is it? Oh man, oh man. Oh man, oh man! Is it the full? 남편도 처음엔 고기만 한 점을 먹더니 너무너무 맛있다며 쌈까지 야무지게 싸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우 육회를 맛보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신선함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첫 식사였는데 벌써부터 환상적이라며 신선한 소고기의 훈제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최고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마친 뒤 나온 것은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 지난 여행지였던 폴란드에서는 아침에 빵과 버터, 치즈 정도가 전부인 것과 비교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아침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은 제니는 이 맛은 유럽에서는 절대 낼 수 없어요. 라며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배를 채운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에게는 든든한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광장시장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는지까지 알려주는 푸드투어 가이드와 함께 광장시장 투어를 나섰습니다. 가이드는 모집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떡볶이, 낙지젓, 녹두전, 소맥 등 한국 시장 음식의 정수를 차례차례 선보였는데요. 좁은 골목 사이에 빼곡히 들어선 노점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가이드를 따라 가장 먼저 맛본 것은 떡볶이였습니다. 쫄깃한 식감에 매콤달콤한 소스가 더해진 떡볶이를 한 입 먹은 제니는 감탄했습니다. 이 식감 뭐죠? 춥고 지친 몸이 이 한 입으로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라며 손에서 꼬치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낙지젓이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낙지를 발효시킨 음식이라는 설명을 듣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요. 질기고 짭조름한데 뒤에 오는 달콤함이 신기해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양념게장과 초석장까지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은 발효의 맛을 흥미로워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시장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발효 문화와 제철 재료를 활용하는 지혜가 골목 노점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 행선지로 향하던 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노점 한켠에 붙은 넷플릭스 포스터. 바로 이 노점의 주인 아주머니가 넷플릭스 시리즈 스트리트 푸드 아시아에 등장한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는 넷플릭스에 소개된 음식이 광장시장 골목의 평범한 노점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 아주머니는 이날도 별것 아닌 듯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모습에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만두와 칼국수를 맛볼 차례. 직접 손으로 빚은 만두를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만두 피가 얇고 쫄깃한데 속이 정말 꽉 차 있어요. 유럽에서 먹던 만두랑은 완전히 달라요 라며 칼국수 국물까지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육수의 쫄깃한 면발이 더해진 칼국수는 찬 공기 속에서 이들의 몸을 한껏 녹여주었죠. 그 다음은 빈대떡의 막걸리, 그리고 비빔밥. 가이드가 막걸리에 대해 설명하며 빈대떡과 함께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주자 따라해보는데요. 빈대떡을 김치랑 양파절임과 함께 먹으니 진짜 잘 어울려요. 재료들이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라고 극찬합니다. 이어서 비빔밥 한 그릇. 알록달록한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을 쓱쓱 비벼 한 숟가락 떠먹은 젠니는 잠시 비빔밥의 풍미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소맥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가이드가 소주병을 흔들며 소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자 젠니는 진지하게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젓가락으로 잔을 톡톡 두드려 완성된 소맥을 원샷하고 369 게임을 하며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외국인들과 잔을 기울이며 언어가 달라도 함께 웃고 잔을 부딪히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음식보다 더 깊이 남는 경험이 됐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선 일행들은 갓 튀겨낸 꽈배기를 발견했습니다. 꽈배기를 손에 들고 한 입 베어문 남편은 한국 도넛 정말 맛있다며 금세 먹어치웁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탕후루 노점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당도 높은 과일에 얇은 설탕 코팅을 입힌 탕후루를 한 입 깨물던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맛있다며 손에서 탕후루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명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종착지는 치킨. 이미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임에도 가벼운 걸로 마무리하자는 말과 함께 치킨집 문을 열었는데요. 바구니 가득 쌓인 바삭한 치킨을 본 남편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겉은 이렇게 바삭하고 속은 이렇게 촉촉한 치킨이라니. 한국에서 뭔가를 주문할 때는 반드시 배고픈 상태로 와야 해요. 왜냐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치킨집을 나선 두 사람 앞에 펼쳐진 명동의 밤거리. 밤 11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넘쳐났고 옷가게, 뷰티숍, 편의점이 저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밤 9시만 넘으면 거리가 텅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이 정말 좋다며 이 도시는 잠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의 마지막 장면이 된 것이죠. 한우 쌈 한 점으로 시작해서 시장 골목의 떡볶이와 막걸리 한 잔, 소맥 한 잔에 낯선 외국인들과 어울리고 치킨 한 조각으로 마무리한 하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두 사람에게 남긴 건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맛과 그 맛을 나누는 사람들의 온도를 함께 먹는 일이라는 걸 이날 하루가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쳐온 골목의 노점 하나, 소맥 한 잔에 웃음을 나누는 술자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 매일 지나치는 이 거리와 이 음식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풍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